그럼 세 번째 고민, 과연 무엇일까요? 색의 농도를 어떻게 맞춰야 할까요? 네, 색의 농도를 어떻게 맞춰야 될지 또 모르시죠? 네, 모릅니다. 특히 지금은 호분이 어렵습니다. 네, 지금은 아시잖아요. 지금은 처음보다는 많이 아는데 지금도 많이 어렵습니다. 어떤 게 많이 어려우셨어요? 특히 호분이 어렵다고 하시니까. 네, 호분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 제가 배경을 포수를 했다고 해도 일단 색깔이 네. 하얗다 보니까 네. 호분이 또 맨 처음에 연하게 바르라는 이제 가르침을 받고 네. 연하게 바르고 나서 이게 칠해졌는지 안 칠해졌는지 얼마나 칠해졌는지 감각이 없다 보니까 계속 올리게 됩니다. 제 눈에 육안으로 보일 때까지. 네, 그럼 과연 이게 무슨 얘기인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흰색 물감은 팔레트에다 이렇게 봐도 잘 보이지 안 않습니다. 보이는데요? 네, 안 선생님? 보이죠? 네. 이런 경우에는 유색 접시, 색깔이 있는 접시에다가 풀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네. 농도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아, 이제요? 네. 진하게 하니까 보이나요? 네, 옆에서 저는 보고 있으니까 네. 살짝 보입니다. 아, 이렇게 약간 여러분들 기울여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보이는데 그래도 안 보입니다. 호분을 한번 여기다 칠해볼게요. 자, 여기다 그냥 칠해보겠습니다. 선 없이. 네. 자, 보면 옆에서 보면 여러분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보여요. 근데 네. 이렇게 그냥 위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안 보입니다. 전혀 안 보여요. 그래서 보실 때는 항상 이렇게 각을 좀 기울여가지고 이게 칠해졌는지 안 칠해졌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수연님이 얘기하신 거, 네. 자, 이게 안 보이니까 더 칠합니다. 그러면 보이죠? 네. 더 칠해도 보입니다. 그래서 내 육안으로 보일 때까지 칠하시면 좀 진한 농도가 돼요. 네. 그래서 조금 이렇게 기울여가지고 네, 어느 정도 칠해졌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만약에 진한 이제 색깔을 칠하실 때 보시면, 만약에 색을 이렇게 칠하셨어요. 이렇게 칠하면 네. 이거를 내가 물감을 어느 정도로 진하게 칠해야 될지 모르시는 경우에 그냥 포스터 컬러처럼 진짜 진하게 하시거든요. 물도 없이. 물 없이 해가지고 진짜 붓질이 아예 물감이 이렇게 번쩍번쩍거리는 정도로 칠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네. 예, 공감하시네요. 좀 취향이긴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딱 뭐라 그러지? 쨍하게 나오는 게 좀 취향이신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위에 이렇게 물감 농도가 많으면 위에 이렇게 반짝반짝거리게 돼요. 네네. 이거를 더 만약에 칠해놓고 마르게 되면 이게 요대로 물감이 그냥 얹어진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반짝반짝하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쪽은 스며들었죠. 네. 그래서 요 정도 농도를 한 3번에 나눠서 칠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농도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한 번 겹쳐 칠하고, 그 다음에 요걸 말린 다음에 여기다 또 한 번 겹쳐 칠하고, 또 한 번 겹쳐 칠하고 한 거를 겹쳐 칠하는 표를 좀 만드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보시면 여기는 이렇게 위에 그냥 물감이 그대로 얹혀진 상태죠. 네. 보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스며든 상태. 네. 그래서 물감이 얹혀진 상태가 아니라 스며든 상태가 될 정도로 칠하셔야 되고, 본인이 그 스며든 상태 이상으로 넘어가시면은 이제 광택이 생기기 때문에 그림의 깊이감이 나지 않게 됩니다. 그런 거를 좀 참고하셔서 물감 농도를 조절하시고, 취향에 따라서는 좀 흐리게 그리시는 거, 그 다음에 단계가 많이 나오게 그리시는 거,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또 단계가 많이 나올수록
아주 은은한 미나가 되기 때문에 흐린 색부터 진한 색까지 단계를 여러 단계로 설정하셔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훨씬 더 깊이 있고 품위 있는 미나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색의 농도 어려워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네, 흐린 색을 쓸 때 네, 어려워하시는데 네. 보통 흐린 색을 쓰면 물을 더 많이 타게 되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번진다. 그쵸. 자, 보시면, 자, 흐린 색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네. 물이 되게 많죠, 지금. 네, 엄청 많네요. 근데 이 지금 상태에서 물만 빼세요. 물만 빼시면, 자, 흐린 상태에서도 번지지 않게 이렇게 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많으면 조금 농도가 좀 짙어지니까 네. 어느 정도 농도를 맞춰가지고 칠해보고 이렇게 연습 종이를 가져다가 여러분들이 색깔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물기 조절 이렇게 좀 해주시고 또 색 조절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연하게 올리실 때는 여러 번 겹쳐 칠해서 이 정도의 색까지 표현하시는 게 좋고 한 번 채색으로 이렇게 표현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여러분들이 좀 더 나는 깊이감 있는 거 그런 거 원하시면 담하게 연하게 여러 번 겹쳐서 쌓아 올리시고 네. 나는 밝고 쨍하고 화사한 그림을 원한다 라고 하시면은 진하게 한두 번 정도만 채색을 올려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또 해결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고민들이. 그러면 또 다음 고민이 있을까요? 다음 고민 없나요? 있습니다. 네, 다음 고민. 네. 네 번째 고민. 붓질의 방향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붓질의 방향. 붓질을 어떻게 많이 하시나요? 또 수연님이 아무래도 배우시는 입장이다 보니까 네. 붓질 방향이 어려우실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발림을 하는 방향으로 네. 칠하고 있는데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림을 하는 방향으로 붓질을 하셔도 괜찮고요. 네. 일단은 붓질이 좀 큰 붓질 방향으로 붓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금 이런 그림의 경우에는 붓질 방향이 이런 식으로 좀 크게 만약에 이렇게 붓질을 하시면 좀 짧은 방향이죠. 네, 근데 이렇게 하면 긴 방향으로 붓질이 되시기 때문에 긴 방향으로 붓질을 해주시고 발림하는 방향으로 발림은 이제 끌어당겨서 발림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넓은 그 채색을 하시는 경우에는 네. 붓질 방향 더 어려우실 것 같아요. 과일에 만약에 과일을 내가 그린다 아니면은 네. 뭐 꽃을 그린다에 따라서 되게 다를 텐데 그 연화도에서 연잎 하나를 만약에 이렇게 그린다고 하면은 연잎의 결 방향 있죠? 네. 연잎의 결은 그 결이 되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결이 이런 방향이 나와 있죠. 꽃잎 끝쪽으로 모이는 네. 느낌으로. 요런 결 방향이 나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결 방향이 뭐 결 방향을 먹선으로 표현을 해주셔도 되고 하는데 결 방향이 나와 있는 경우에는 요런 방향성을 주셔야 돼요. 결 방향대로 방향성 주시고 색으로 결 방향에 따라서 네. 길게 시원하게 발림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이렇게 붓질을 하면은 붓자국이 남으니까 네. 붓질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여러분들 여기 만약에 조금 이제 붓자국이 여기서 발림이 잘 안 됐습니다, 선생님 막 이러시면서 하시는데 네. 그때 막 계속해서 발림을 막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네. 마른 다음에 2차 채색에서 한 번 더 발림해 주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네. 그래서 종이가 너무 일어나지 않게 이렇게 아까 일어났잖아요. 네. 일어나지 않게 여기다가 이제 채색해 볼게요. 어떻게 되나? 여기만 채색이 잘 안 되죠. 아, 지금 그렇네요. 이렇게 턱이 생겨서 종이에 턱이 생겨서 이쪽에만 조금 더 물감이 많이 이제 채색이 되는 거를 좀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붓질 방향은 결 방향대로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잎 같은 경우에는 잎 채색 하시는 경우에는 잎이 만약에 이렇게 있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긴 방향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네. 긴 방향대로 잎 채색을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잎 채색도 긴 방향대로
이렇게 방향성을 주면서 채색을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처음 하시는 분들은 네. 붓질을 여러 번 하게 되는 이유가 네. 길게 쓰지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짧게 쬐끔쬐끔하게 이렇게 약간 네네. 막 이렇게 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다 그래서 보니까 물도 많이 들어가서 번지고 예, 이런 요런데 이렇게 뾰족한데 붓질 많이 하시면 되게 많이 번지기 때문에 이런 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만약에 붓 끝으로 해서 이렇게 붓질 많이 하시더라도 가볍게 붓질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볍게 붓질을 가볍게 한다는 거는 이런 거는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딱 빼시는 거는 붓질 네. 좀 무거운 붓질이고요. 네. 네, 붓질은 이렇게 무거운 붓질이고요. 그러면 물도 많이 나오죠. 네. 가벼운 붓질은 이렇게 종이에 스치듯이 살짝 가볍게 하시는 붓질이 가벼운 붓질입니다. 그래서 가벼운 붓질로 붓질을 해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신중하게 채색하신다고 네. 무겁게 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죠. 네, 그래서 요거는 좀 참고를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붓질이 너무 무겁게 되는 경우에는 번지는 거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번지지 않게 채색을 하시려면 꼭 명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고민 또 있나요? 고민은 많죠, 우리는 항상. 고민 많지만. 네. 어떤 고민 있을까요? 마지막 고민이 있습니다. 네, 어떤 고민인지 좀 얘기해 주실까요? 색을 칠했을 때 어떻게 표현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정말 여기 팔레트에 있는 지금 보시면은 팔레트에 있는 색하고 여기 발랐을 때 종이에 네. 발랐을 때 색하고 굉장히 다르게 표현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발색표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섞었을 때 색깔을 섞었을 때도 어떻게 표현되는지 모른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신 경우가 많은데, 발색표 같은 경우에는 이 팔레트에 있는 색깔을 다 한 번씩 찍어서 한번 발라보시고 발림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만약에 내가 어떤 색들을 섞었을 때 팔레트에 보이는 색과 또 종이에 표현된 색이 다르기 때문에 발색표, 혼색 발색표를 만드셔서 네,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는데, 참고로 이제 내가 어떤 색을 쓰고 싶다, 요 색을 쓰고 싶다, 요 색이 이제 녹초색인데 녹초색을 쓰고 싶다 하는데, 녹초색에서 이 색보다는 조금 어두운 색을 쓰고 싶다라고 할 때 어두운 색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지만, 네. 어두운 색깔, 뭐 남색이라든지 수감 이런 색깔을 섞어서 표현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보면 느낌이 좀 달라지죠. 그래서 네. 이 색을 섞었을 때는 이렇게 표현된다, 이런 거를 좀 정보를 이렇게 연습지에다가 작업을 하셔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품 완성하기 전까지 계속 이렇게 연습지에다가 내가 섞은 색깔들을 한번 표현해 보시고 써보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를 반복을 하셔야 색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확실하게 아실 수가 있거든요. 네. 색을 섞었을 때 의외의 색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예, 그쵸. 네, 그래서 생각보다는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던 색, 안 써본 색을 섞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수채화를 많이 하시던 분들은 황토색 섞는 거를 되게 좀 두려워하세요. 사실 황토색이라든지 뭐 좀 탁한 색, 만약에 뭐 남색이나 갈색 섞는 거는 조금 그래도 편하게 많이 섞으시는데, 황토색 섞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하시더라고요.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꽃을 표현하는데, 꽃은 여러분들이 빨간색으로만 많이 표현을 하시는데, 내가 좀 핑크색 꽃을 표현하고 싶어 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여기다가 호분을 많이 섞게 됩니다. 네. 호분을 많이 섞어요. 이렇게 호분을 섞는 경우에, 호분을 많이, 만약에 난 빨간색 꽃을 쓰고 싶다 라고 할 때는 빨간색 이렇게 그냥 바르시면 되는데, 빨간색에서 뭔가 좀 나는 핑크색 꽃을 그리고 싶다 할 때는 이렇게 핑크색을 섞었을 때는 네. 생각보다 좀 딸기우유색이 되면서 되게 좀 생각보다 촌스럽나? 약간 이런 경우가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이걸로 뭐 조금 더 내가 발림을 한다든지 할 때 뭔가 되게 계속 이렇게 하면은 조금 변화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럴 때 뭐 황토색이라든지 노란색이라든지 뭐 이런 색을 조금 섞어줘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
색깔 변화가 일어나죠. 이렇게. 아, 네. 살구색 느낌으로. 네, 살구색 느낌이 납니다. 또 특히나 우리가 호분, 네. 흰색을 쓸 수 있기 때문에 탁해질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수채하시던 분들은 근데 흰색을 섞었을 때 오히려 좀 은은하게 색깔이 표현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미나 하실 때는. 그래서 호분을 섞고 또 뭐 황토색을 섞어 주신다든지 아니면 의외로 네. 입체색을 하실 때 나는 입체색을 되게 예쁘게 잘하고 싶어. 근데 이런 색을 하면 시든 색이 나오죠. 그렇다고 해서 또 진한 녹색을 내가 쓰고 싶어 이러면 이건 뭐야? 아, 형광지네요. 네. 그래서 또 이 색을 써요. 그러면 이것도 너무 형광색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실 때 이런 이제 이런 색깔들을 좀 섞어서 써도 괜찮고 자연스러워졌어요. 지금 얘랑 얘를 섞은 겁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나는 조금 더 은은한 색으로 표현하고 싶다 하실 때는 호분을 섞어 주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호분을 조금 섞어 주시면은 굉장히 은은한 색깔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저도 네. 그 처음에 꽃채색 하는 거는 흰 꽃도 있고 하니까 네. 호분이 그렇게 어색하지는 않았는데 네, 이파리에 호분 섞는 거는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 손이 잘 안 갔어요. 네, 그렇죠. 네, 근데 막상 색을 발라준 거를 보면은 호분 섞는 게 네. 더 은은하고 좀 고급스러운 색깔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황토와 호분을 좀 적절하게 활용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수채하시던 분들은 흰색하고 황토색 이런 거에는 좀 손이 안 가시는 게 맑게 표현하셔야 되니까 아무래도 흰색, 황토색 손 잘 안 가시는 거 알고 있는데 한번 그래도 시험 삼아 호분이나 황토를 좀 섞어 보시면서 발색을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의 고민들, 미나에 대한 여러분들의 고민들 한번 알아봤는데요. 고민 해결이 좀 되셨나요? 네. 네. 몰랐던 것들을 많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죠? 특히 색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파리에 좀 호분을 안 쓰는 사람인데 네. 지금 여기서 다 좀 배우고 좀 한번 써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사실 호분을 꼭 섞어라 이런 게 아니고요. 네. 호분도 한번 섞어보자. 네. 황토도 한번 섞어보자. 네, 내가 탁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색들을 한번 섞어보자 라고 하는 취지에서 네, 말씀을 드린 거고 또 이 색감에다가 먹을 또 조금씩 타보시는 것도 먹은 또 하나의 정말. 예, 네. 어떤 분들은 그 동양학의 그 조미료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예, 먹이라는 게 먹을 좀 색에다가 먹을 타면 한국화스럽게 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거 먹 같은 경우에는 블랙이 아닙니다. 예, 블랙이랑은 좀 달라요. 네. 블랙을 타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더 탁하게 될 수가 있는데 먹을 타는 경우에는 아주 소량입니다. 아주 소량 먹을 타는 경우에는 탁해지지 않고 오히려 은은하게 색이 채도가 낮아지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색 조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색깔을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좌, 오랜만에 강좌로 찾아뵀는데요. 오늘 강좌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강좌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